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번아웃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늘 하던 일인데 시작이 잘 안 된다. 나 이런 일로는 화나던 사람이 아닌데 짜증이 많아진다. 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을 잘 해냈는데 잘 해내고도 재미가 없다. 회복력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쉽게 굴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종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한 번에 그걸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저서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무기력이라는 책은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정작 힘들고 무기력한 분들이 꼭 병원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울증 끼가 있거나 무기력 끼가 있는 분들 중에 정작 마음정비소나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하는 사람은 15%도 안 된대요. 근데 대개는 혼자 버티고 사는 거죠. 유튜브 짤을 보든지 그냥 쇼폼 돌려가면서 마음 달래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를 들려주고 싶어서 썼던 책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유튜브 화면에서 하는 것도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수님, 무기력증 자가진단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기력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진단명은 아니고 그냥 무기력함이라는 어떤 감정의 하나잖아요. 무기력이라는 건 사실은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피곤하고 무기력함. 원래 우울증은 우울하고 세상 재미없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우울증을 진단 내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우울증 진단 기준 한번 해서 여기다 한번 올려놔 봐보세요. 거기 보면 우울하고 이 세상 의미 없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증상들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동안 있으면 우울증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감과 피곤함이에요. 또 신경성 신체 통증, 두통, 허리통, 요통, 불면증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증상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무기력증은 그 중에 하나고 그 무기력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는 건 번아웃이죠. 그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번아웃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크리스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늘 하던 일인데 시작이 잘 안 된다. 나 이런 일로는 화나던 사람이 아닌데 짜증이 많아진다. 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을 잘 해냈는데 잘 해내고도 재미가 없다. 성취감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일 잘 해놓고 에휴 의미 없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느끼고 그 다음 새로운 일을 기획해서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세상 그래 봐야 나한테 무슨 도움, 삶의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느낀다. 쉽게 말하면 요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현타 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기력증이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한 리스트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냥 아침에 늦잠을 점점 많이 자게 돼서 지각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저녁 일정 시간이 되면 특히 에너지가 떨어지면 더 무기력해지니까 오후 3시만 넘어가면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집중도 안 되고 누가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도 친구도 만나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럼 무기력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연령층마다 사실은 좀 다르죠.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체력이 안 좋거나 노화가 시작이 되거나 질병이 있으면 원래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큰 기본은 마음의 힘과 몸의 힘이거든요. 결국 근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무기력증이 쉽게 느껴져요. 젊은 청년 시기에는 그런 체력적인 건 둘째 치고 물론 당연히 체력적인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명치 않을 때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시작을 했는데 공부는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쉽게 지치죠. 마치 수학, 정석, 인수분해를 풀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풀어서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해도 안 될 때. 쉽게 말하면 자,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수학의 정석을 사왔어. 사와가지고 그 친구가 불고 있는 거 뒷부분, 중간 부분, 미분, 적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쉬운 데부터 해야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해보다가 좀 쉬우면 재밌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재밌고, 재밌으면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면 더 재밌고, 아이들 왜 레고 블록 같은 거 그 장난감 하면 똑같은 거 한 3층 쌓아 올렸다가 지가 무너뜨리고 또 가만 놔두면 또 다시 쌓아 올리고 그거 반복하잖아요. 성인이 된 우리들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늘 들여다보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동화책, 좋아하는 영화. 저는 동화책이 몇 개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고 피곤할 때 맨날 그걸 봤어. 그래서 거의 다 외운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줄거리를 다 외우고 대사도 외워. 그리고 영화들도 있죠. 그 왜 인간관계 스트레스 막 많이 받을 때 제일 많이 본 영화가 그 남자들 아마 동감할 거예요. 대부, 1, 2, 3. 또 있어. 밴드 오브 브라더스. 1편에서 10편까지. 인간관계 얘기, 사람 다루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보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의 원인이 아까 처음에 계획이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잖아요. 그 다음이 성공 경험이 없어서예요. 두 번째, 성공 경험이 없어서. 성공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원래 한 번쯤은 이 책상을 잡고 일어나서 엄마랑 이모가 야, 얘 잘한다 라고 박수를 한번 받아봤어야 그 다음에도 일어나서 걸어볼 생각을 할 텐데 뭐 하나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거를 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면 재미가 없고, 야, 그 다음 누구 만나서 인터뷰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전께 엉망이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니까 결국 그게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믿음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옆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믿고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무기력증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 발전 못하죠. 엄마나 아니면 친구나 누군가가 너 이거 잘한다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었다 이러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해주면 기운이 더 나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으면 무기력증에 좀 덜 빠질 텐데 청년들의 경우는 20살 넘어서 30살 가까이 되면 잘해주던 엄마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언제부터 나한테 용돈 줄래? 이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근데 내가 아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무기력증에 더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만약 무기력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증을 그냥 놔두면 패배의식이 되잖아요. 패배의식이 빠져들면 뭐 의학적으로야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장애에 빠지겠죠. 원래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실제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백만장자 되고 싶잖아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지금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계획이 없으니까 마음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면 마음정비소나 심리상담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둘 중에 하나죠. 패배의식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열패감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나는 역시 안 됐어. 나는 불쌍한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동정해줘야 돼.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그냥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만날 때마다 자기 비하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엄마도 나를 안 좋아했고 우리 집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친구들도 몇 번 만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는 일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죠. 그 친구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또는 분노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이 내가 정말
운 나쁘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화가 많은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뭐 키보드 워리어가 되든지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미움의 사슬만 계속 키우다가 바깥으로 그 분노가 터지면 이제 뭐 묻지마 폭력이나 뭐 이런 데로 빠지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운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기력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회복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쓰러지고 남 못해 그러고 다시는 안 떠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은 아마 후배 직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업계에 들어왔다가 한 달도 못 견디고 카톡 한 장 날리고 안 오는 친구들 있죠. 아무래도 이건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똑같은 일 겪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그 사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회복력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쉽게 굴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몇 번 반복해야 되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종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한 번에 그걸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주 단역 중심 조연주로 하는 남자 탤런트가 한 번 있는데 아주 옛날에 복면가왕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만성형 탤런트인데 자기는 너무 오래 무명을 해서 나는 그냥 좀 늦게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꾸준하게 그냥 들어오는 일 열심히 하고 일 없이 자기가 그 연기 안 하고 있는 삶 동안에 자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려고 그러면서 자기 열패감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마음 다스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생활 연기인으로 거듭난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될 때까지 오늘 할 일을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계획 잡아놓은 건 있지만 그게 매일 안 되죠. 근데 오늘 할 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에 근접해서 간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굴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원래 좀 불합리해요.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공부했어도 누구는 1등 했고 누구는 10등 하잖아요. 똑같이 노력했어도 월급도 다 다르고요. 그죠? 심지어는 얘랑 나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밤새서 일했는데 얘만 칭찬받는 경우 우리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요. 건강한 사람,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세상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오늘 할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더라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기력증이 좀 덜 빠져요.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완충될 때 기다리지 마세요. 흔히 번아웃 됐다고 그러고 무기력증 빠졌다 그러면 나 좀 쉽게 직장에서도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인상 긋고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너 좀 쉬었다 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쉴 건데요? 핸드폰 충전할 때랑 똑같아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보면 배터리 나가면 줄 꽂는데 이거 100%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안 그러잖아요. 한 10몇 프로, 20% 정도만 되면 켜지기만 하면 켜고서 내 할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정신과에 오시는 환자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요. 다 좋아지고 약도 다 끊은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주 너무 심한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일을 돌아가서 적응하기 시작하게 하는 게 심리 또는 정신, 마음 정비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평생 놀게 될 겁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으면 15% 충전이 됐으면 오늘 할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